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우리 보고 있는 그 문제집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우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문장의 형식 사실 우리 이전에 가장 먼저 문법 배울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해 줬었습니다. 자, 그거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3형식과 4형식을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3형식, 4형식 순서 기억하고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의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로 해석은 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4형식은요, 주어, 동사, 거기다 더해서 목적어가 2개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간접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거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주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 사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의 형태는 주로 이런 문장이겠죠. 자, 여기 그는 주었어요. 나에게 돈을 좀 주었어요. He gave me some money. 이게 바로 사형식인데요. 이 사형식은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까요? 사형식이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잖아. 그런데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그랬죠? 여기서 나온 목적어는.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는 그대로 써주시고 직접 목적어를 먼저 끌고 와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는 뒤로 보내는데 얘를 그대로 보내면 문장의 구성 성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와 함께 간접 목적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쓰이는 전치사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to나, for이나 of와 같은 전치사 3개 중에 하나씩을 골라 쓰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들 같은 경우는 다 to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give라든지 send라든지 write, teach, 예, 요런 동사들은요, 전부 다 to를 사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for은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어요. 배지밀, FC로 시작하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for로 사용을 해준다 그랬어요. 배지밀, FC. 자, 그럼 배지밀의 B는 뭘까? 그렇죠. buy죠. G는 뭘까요? get입니다. give 아니에요. M은요, make, F는요, find. 그 다음 C는 cook이나 choose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f를 쓰는 경우는 ask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문장이 고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봤던 He gave me some money 라는 문장에서 문장 속에 있는 he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인 gave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였던 some money. 자, some money를 쓰고 남아있는 me를 혼자 오게 하면 안 되고 앞에 나온 동사가 뭔지를 확인한 후에 gave잖아. 그럼 뭘 써야 되지? to를 써야 되죠? 뒤에다가 me 하고 바꿔주시면 He gave some money to me 라고 바뀐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한 개 더 있잖아요. Tom asked me a question. 톰은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 문장을 한번 3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 책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우선 주어가 뭐였더라? 그렇지, 톰이죠. 톰은 그대로 써주시고
asked. 동사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될까? 네, 맞아요. A question. 직접 목적어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그냥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치사 of와 함께 사용을 해서 of me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give나 bring이나 teach, show, send, lend, pass와 같은 대부분의 동사들. 자, 그 다음 for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해 줬죠? 배, G, 밀, FC. 여기에는 지금 바이하고 메이크밖에 안 나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get이 빠졌고요. find 빠졌고요. see, cook 하고 choose가 있겠습니다. 이 베지밀의 be 말고도 뭐가 있냐면 build도 있어요. 자, build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ask가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죠. 자, 요거 잘 정리해 놓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모두 바꿔준 경우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바로바로 다 사형식이고요. 걔를 사명식으로 바꾼 경우예요. 자, 전치사가 각각 동사에 알맞게 쓰였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제귀대명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귀대명사, 우리 대명사 할 때 제귀대명사 배웠는데요. 제귀대명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 있죠?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다가 self나 selves를 붙여서 누구누구 자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걸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의 짝꿍 제귀대명사는 요거죠. 어떻게 읽을까? myself. you는 yourself. he는 himself. she는 herself. it은 itself.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요. 바로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you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2인칭 복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복수 같은 경우는요. self가 아니라 f가 v, es로 바뀌어서 selves로 바뀌어요. 그래서 yourselves, ourselves, themselves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제기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의 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1번 제귀용법이 있어요. 선생님 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글씨가 막 두꺼웠다 얇았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기용법이랑 강조용법이 있는데요. 제기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누구누구 자신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문장 속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I kill myself 하면 나는 죽였다. 누구를? 나 자신을. 약간 예문이 조금 끔찍하죠? 자살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나는 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myself가 바로 문장 속에 나 자신을 이라는 목적어로 쓰인 거거든. 근데 문장 속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에요. 이럴 때는 I kill me가 아니라 I kill myself 라고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myself는 없애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없어져 버리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 원래 얘는 삼형식 문장인데 그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기용법의 특징. 자, 여기다 써주자. 생략 불가. 생략이 불가합니다. 제기용법은. 그럼 강조용법은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
He himself did it.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he예요. 그는, 동사는 했다. it은 목적어겠지. 그는 그것을 했어. 근데 그럼 얘는 왜 써야 되는 거야? 얘는 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주어 he 바로 다음에 주어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써준 건데요. 자, 이거 해석은요. 그는 그것을 직접 했어요. 그가 원래 혼자 스스로 하는 애가 아닌데 자기가 직접 했어 라고 강조해주고 싶을 때 강조해주고자 하는 명사의 옆에다가 또는 문장의 맨 뒤에다가 사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he himself did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뒤에다 쓸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럼 he did it 해주고 himself 라고 말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himself는 어때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문장에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 외에도 어떻게 쓰이냐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제기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여기다가 2개만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쓰이는 표현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이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여서 to blah blah help yourself to some cookies 이 쿠키들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요. enjoy oneself가 더 있습니다. 여기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enjoy oneself. 선생님이 oneself라고 쓰는 경우는요. oneself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enjoy myself, enjoy yourself, enjoy hersel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탄문 만들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탄문.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2번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순서는 바로 이거예요. what은 혁명주동, what은 혁명주동, what, 어를 써주시고요.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를 써주는데 주어와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특징은요. 이렇게 명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순서는 how형 주동. how형 주동 중에서 주어와 동사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는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도 없고 on도 쓰지 않겠죠. 따라서 포인트. 명사의 존재 여부를 보고 how로 쓸지 what으로 쓸지를 결정하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복수인 경우에는요. how는 우선 쓸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명사를 얘가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what 다음에 어나 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걔는 단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what 형용사, 명사의 복수형 사용하시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문장 끝에다가는 느낌표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 is a kind bo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what을 써주고 what어 혁명주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kind 명사 boy 주어는 뭐죠? 그치. he 동사는 is
What a kind boy he i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바꾸세요 하면 how 다음에 형용사만 써야 되겠죠? How kind. 다음에 he is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은 바로바로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저 남자 잘생겼어. 그렇지 않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어떨까요?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해주시고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이면 뒤에 있는 문장은 긍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 1번 You like horror movies. 너는 호러 무비를 좋아해. 이 문장은 긍정 문장이잖아요. 긍정으로 된 문장이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을 사용해서 don't you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앞에 you라는 주어를 썼기 때문에 뒤에도 you라는 주어를 썼고요. 앞에 like라는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를 부정하려면 뭘 써야 되겠어? don't나 doesn't를 써야 되겠지? 근데 문장의 주어가 you니까 doesn't는 안 되겠죠. 그래서 don't you 하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doesn't like horror movies. 그는 호러 무비를 좋아하지 않아. 부정문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질문을. 자, 그러면 he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he 써주시고요. doesn't like를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does he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서문의 주어는 Jenny is smart. Jenny라는 명사를 썼지만 Jenny는 이제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she로 바꿔주시고 이 문장 속에 동사는 일반 동사 아니라 비동사죠. 비동사 할 때는 그대로 비동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부정으로 isn't she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사 보겠습니다. 동사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비동사이거나 조동사의 경우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You are hungry, aren't you? 하고 말해주면 되겠고요. He can't speak Chinese. 그는 Chinese를 못해. Can sh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사의 경우는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했잖아. 똑같이 don't, doesn't, didn't 이렇게 사용해서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she came late. 그녀는 늦게 왔어. came이 과거형 일반 동사니까 didn't라는 과거형 조동사를 사용해서 didn't she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명령문 같은 경우는 부가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 자, 그때는요.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뒤에다가 will you 하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 하면 be quiet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좀 해주겠니? 라는 뒤에 부가 의문문을 붙여줄 때 will you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let's 청유문, 권유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뭐뭐 하자, 나가 놀자, let's play outside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할까? shall we?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명령문이든 아니든 할 것 없이 let's not이든 할 것 없이 will not이나 shall not이 아니라요. 무조건 똑같이 will you, shall we 하고 사용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부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은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부정 의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무슨 말일까? Are you hungry? 너 배가 고프니? 하는 말이잖아. 그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말하지? Yes, I am. 네, 고파요. No, I'm not. 아니, 안 고파요.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부정 의문문으로 바꿨다는 거는
are you에서 are를 aren't로 바꿨다는 뜻이거든. 어머나 잘못 썼네요. are인데 예, aren't you hungry? 그 무슨 뜻이 될까? 너 배고프지 않니? 이런 말이 되죠. 이때는 대답을 할 때 사실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네, 안 고파요. 아니요, 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영어랑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네, 안 고파요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yes를 해야 될까? no를 해야 될까? 네는 yes고 안 고파요를 하면 no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요. 진짜 대답은 네일까요? 아니면 안 고파요일까요? 그렇죠. 안 고파요. 이게 진짜 대답입니다. 자, 안 고프다는 말에는요. 고프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 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 버전에서는 안 고플 때 No, I'm not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부정 의문문으로 묻던 그냥 일반 의문문으로 묻던 긍정 의문문으로 묻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aren't you hungry나 are you hungry나 안 고프면은 no I'm not 고프면은 yes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헷갈리는 친구는 그냥 긍정 의문문이라고 생각하고 yes no의 대답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음 이제 비교급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배울 거는 비교급과 최상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용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급, 원래 모양. 와, 오늘 볼펜이 진짜 이상하다. 비교급 2개 이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 자, 최상급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요. 이 음절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원급에 이어를 붙여주면 돼요. 최상급의 경우는 더 플러스 est를 사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tall이라는 형용사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tall은 원급은 tall이지만 비교급은 이하를 붙여서 taller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앞에다 더를 꼭 붙여주시고 tallest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2로 끝나는 경우는요. 얼만 써주고 뒤에는 더에다가 st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애들은 y를 i로 고치고 er,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치고 est, 그리고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뭐 붙인다? 그렇지, 더를 꼭 붙여주시고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쓰일 때는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r,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st, 앞에다가 더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문을 좀 적어 보았는데요. quiet 뒤에다가 er 붙였지. quieter, quietest. wise는 2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r만 붙여주시고요. 뒤에다가 st만 붙여주시고요. happy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죠? ier, iest. 자, 그 다음 big 보겠습니다. big 단어 자체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자음 하나 g 더 써주고 er, g 하나 더 써주고 est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음절 이상이라든지 또는 ful이나 ous나 ly나 또는 ing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앞에다가 more이나 또는 the most를 붙여가지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autiful 어떻게 쓸까요? beautifuler? 아니죠. mo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famous 어떻게 쓸까요? more famous. the most famou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놓도록 하세요. 비교를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는 키가 커 하고 말하면 우리 he is tall. 여기서는 tall이라는 원급 형용사가 나왔지. 근데 이 tall을 강조해 주려면 he is very tall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기다가는 very를 집어넣어가지고 tall이라는 원급을 강조해 줬어요. 그런데 비교급 같은 경우는 very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걸 씁니다. much, still, far, even, a lot. 얘네들을 비교급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급 쓰면 훨씬 더 뭐뭐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is much나 still이나 far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서 much taller than m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e is much taller than me. He is even taller than me. 하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알아본 거는 규칙 변화였고요.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good이나 well 같은 경우는요. good이 형용사고 well이 부사잖아. 좋은, 잘 이란 뜻인데요. 비교급은 good, better, the best. well, better, the best. bad, worse, the best. ill, worse, the worst. many, more, the most. much, more, the most. little, less, the least. 자,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원급 비교 표현이 있어요. 원급을 사용해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원급을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은요. 바로 as와 as입니다.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Jane은 Mike만큼 키가 큽니다 하고 말할 때 Jane is as tall as Mike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부정으로 쓸 때는 Jane is not as tall as Mike 하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부정일 때는요. as가 아니라 so as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Korea is not as large as China 라는 말을 Korea is not so large as China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문에는 so를 쓰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말인 즉슨 A와 B가 서로 똑같지 않다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수하다 또는 월등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Korea is less larger than China. 한국이 China만큼 크지 않아 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less larger를 써가지고요. 덜 크다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China is larger than Korea. China가 Korea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비교급에도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My brother gets up. 우리 오빠는 일어납니다. earlier than I.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비교급을 써주고 뒤에다가 than을 사용해서 누구보다 더 뭐뭐해. A는 B보다 더 뭐뭐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고요. 강조를 위해서 비교급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에 동사가 이렇게 get이나 become이나 grow 같은 동사가 나오고 뒤에 비교급이 쓰이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 라는 뜻으로 쓰인대. 예문 한번 볼까요? The trees grow bigger and bigger. 그 나무는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점점 더 예뻐진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She gets prettier and prettier.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상급 볼게요. 최상급 우리 이거 다 이미 배운 거예요. 최상급은 반드시 더 플러스 최상급 써주시고요. 대상은 3명 이상 중에서 가장 뭐뭐해 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설정해 줘야 되지.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은 of 플러스 복수명사 또는 in 플러스 단수명사를 사용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은요. Jane is the tallest. Jane은 가장 커. 누구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큰 거야. 근데 우리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in이 아니라 of를 사용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T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Korea. 저게 바로 가장 높은 산이야. 근데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국은 단수 명사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of가 아니라요. in Korea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one of the를 사용해가지고요.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one of the 최상급 뒤에다가 복수명사 쓰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경주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Korea. 자, 경주는 하나야.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야.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은 지금 고유명사 단수기 때문에요. 앞에다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in Korea라고 말을 한 거는 좀 전에 배웠어. 그치? 근데 아름다운 도시가 경주 말고도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경주도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one of the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뒤에는 city라는 단수명사가 아니라요. cities 라는 복수명사를 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